교퀴즈, 이제 교퀴즈 온도 동의라고 해서 저희 또 이렇게 유퀴즈 온도 블ог 이런 또 프로그램 비슷하게 또 이렇게 진행에 또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일단 교수님을 저희가 소개할 때 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고, 또한 이제 저희 교수님 이름은 김천수 교수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김천수 교수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교수님이 조금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사람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 2학기 때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이 돼서 여기에 한 2년, 한 4학기째 지났고요. 지금은 이제 딱 5학기째 하고 있는데, 새롭게 과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만큼 사실 조금 부족한 점도 되게 많은데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강의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이해, 그리고 미디어 교육 이론, 그리고 미디어 조사 방법, 그리고 디지털 뉴스와 사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미디어 과정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이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두 개 과목이 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좀 서로 연계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고학번들은 사실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학번 그리고 21학번 신입생 후배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이해 수업은 정말 이론적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회 현상이잖아요. 근데 사회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만 보고 지나치게 되면 그냥 겉만 보고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개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수업이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적 이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론이나 개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과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것도 포함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실무적인,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현상만 보고 설명하면 나의 이해는 도움이 되지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내가 과학적으로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에 맞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수업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과학적 이해는 저학년, 2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 주로 듣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4학년, 3, 4학년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학적 이해는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은 좀 실습에 가까운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론을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교육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는 강의 중에서 이게 이제 또 교수님께서도 수업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좀 최근에는 좀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도 접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좀 신방과 학생들에게 이 미디어 교육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국어 모르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글 배우고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미디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는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 이제 핸드폰 있지만 핸드폰 이렇게 너무 익숙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거나 미디어의 특성이 어떻게 되고 이 아이들이 이걸 잘못 쓰게 되면, 너무 오랫동안 쓰게 되면 어떻게 정신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를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중 고등학교 미디어는 환경인데 초중 고등학교에 미디어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참으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예. 지금 사실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것은 예. 저기 여기 4학년 수업인데 여기 학생들이 1, 2, 3학년을 지나가지고 미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예.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그 초중 고등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으니까 알려주고 그렇게 이해를 도모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을 좀 가르치고 있죠. 이론도 가르치지만 후반기에는 이제 그 외국에서 미디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교육 시연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이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예. 그냥 이론을 주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 사실 제가 맡는 과목이 이론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많으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한다는 게 되게 불가능해서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딱딱하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전달하고자 하는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공중관계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를 이야기처럼 쭉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스토리가 해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요즘 스토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자기 이론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느껴요. 학생들의 눈이 좀 이렇게 떠지거나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학생들 예.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잘 적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 약간 경청한다는 네. 느낌.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적고 나중에 외우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 이야기에 빠져서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하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죠. 수업 시간에. 네.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이론 과목을 주로 맡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좀 요즘에 비대면 수업을 좀 비대면 수업이 계속 이제 장기화되면서 좀 학생들과 이제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좀 전달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저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은 등록금을 내고 다녔지만 여러분들 그 등록금에는 그 학교 시설 이용하고 수업 듣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 나쁜 사람들 아닌 거예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예.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거나 그게 뭐 공부에 관련된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또래만 물어봐요. 그렇죠. 예.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또래에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둘이 얘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겪어본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예. 그게 교수님들 불이 켜져 있으면 들어와서 항상 물어보고 예. 이런 게 조금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예. 사실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냥 저는 당연하게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들으면 기분 나쁘거나 예.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교수라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이럴까봐 사실 얘기를 해주면 받아주는데 예. 제가 먼저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학생들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질문의 수준이 높으면
답변의 수준도 높다. 라는 예. 거예요. 그 질문의 수준을 높이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와가지고 한 학생이 교수님 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방송 기자, 신문 기자 장점이 뭔거 같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뭐 방송 기자 쪽으로 한번 준비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제 방송 기자가 되려면 일단은 필요한 게 뭐 현장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글도 좀 잘 써야 되고 그 뭐 순발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방송국 시험을 보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예. 답도 구체적으로 내가 진짜 나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진로에 대해서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교수님께서 좀 여기 동의대학교 교수직으로 이제 재직하시기 전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 이제 PR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 그 업계에 계실 때 약간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야 많죠. 너무 많아서. 많은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 수도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바다 이야기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옛날에 불법 해가지고 네네. 예. 그때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무슨 요즘 뭐 손준성 막 고발 사주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것만큼 나갔어요. 그만큼 핫한 이슈였어요. 예. 그러면 제가 언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모든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나와 있는 모든 기사를 프린트를 하면 예. 하루에 이 정도가 나왔어요. 이걸 다 읽고 분류해서 조사하는 거죠. 핵심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예.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고 이게 연구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뭐라고 할까요? 그때 기억이 딱 나오면 그때 했던 게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 뭐 진짜 뭐 그 이론적인 책을 본다거나 이럴 때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이게 그거구나 이런 게 뒤따라오는 게 있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사실 그 대변인실에서 그런 거 담당하면 장관하고 수행을 계속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 대통령 행사에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 그 정도. 큰 경험이 됐죠 그러면.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교수님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PR 분야로 이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뭐 덕목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첫 번째는 관심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학과라는 게 딱 그 맞는 거거든요. 사실 신문 방송학과 저도 신문 방송학과를 나왔지만 졸업하고 나면 내가 학교를 왜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할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문과를 갔으면 영어라도 잘했을 테고. 그렇잖아요. 동문과를 갔으면 독어라도 잘했을 거고. 맞습니다. 근데 신문방송학과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지? 저도 카메라 찍을 줄 알아요. 동영상 편집해요.
사진도 찍어요. 예. 그리고 컴퓨터도 잘 다뤄요. 그-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요. 뭐 사회에 대해서도 알아. 미디어에 대해서도 알아. 과학에 대해서도 알아. 이걸 그냥 뭐냐면 내가 과학자, 예를 들어서 물리학자하고 얘기하면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죠? 그게 안 돼요. 근데 저는 물리학을 뭐죠? 신문 방송학 아니면 사회학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방대가 전체적으로. 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거는 전문 지식이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을 찾아서.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분야를 지치지 않고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한다. 그래서 영상만 해서는 안 돼요. 영상을 하려면 뭘 찍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알려면은 사회를 찍을 거예요, 경제를 찍을 거예요, 과학을 찍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만 잘 다뤄. 예를 들어서 잘 다룬다고 하면은 뭘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옆에 항상 누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가지. PR도 마찬가지고요, 예. 기자도 마찬가지고 예. 직업군이 그래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직업군이 원래 그런 직업군이에요. 법도 알아야 되고 법은 법관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법의 원리는 이렇고 법은 이런 것만 알면 법과 경제 이게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미디어는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느 곳에도 없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의 영역을 넓혀라.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 제가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하자면은 과연 교수님은 또 어떤 베네핏이 있나? 교수님이 되면은 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을 얘기하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정해지잖아요. 수업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예. 정하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그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고 예. 그 이외의 시간들은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 가장 큰 단점은 또 여기서 와요. 일이 안 끊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회사를 다니면 9시 출근해서 6시 딱 끝나면 예를 들면 요즘 그런 회사도 많이 없다고 하지만 딱 끝나면 밖에 나오면 뭐 소주도 한잔하고 예. 친구들 와서 놀고 가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 끝이 없어요. 내가 끝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뭘 하다 보면은 끝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걸어 다닐 때도 밥 먹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희는 교수가 하는 일이 보통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네. 하나는 교육,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연구, 연구. 그 다음에 봉사, 예. 사회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지역 뭐 인터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교육과 봉사는 여러 개 되면 하는 건데 보통 이 연구하고 교육이 힘들어요. 예. 사실 교육은 여러분들은 한 1시간 반, 뭐 1시간 딱 하고 가지만 그렇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을 뭐 몇 권을 봐서 이렇게 합쳐서 넣어야 되고 그동안에 뭐 공부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안 보면 안 되거든요. 예. 다시 보고 다시 만들어서 넣고 이것을 그냥 가서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꾸며야 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6시 됐으니까 가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도 안 좋고 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게 가장 후회할 때가 그래요. 이게 그냥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을 때. 막 1시에 자서 일어났는데 막 꿈에도 막 그 연구했던 게 머릿속에 막 맴돌고 그러면 꿈인데도 잠을 잤는데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생각이 뭐냐면 멍해가지고 그냥 하루가 약간 이런- 불면증처럼 그렇게. 그렇죠. 예. 계속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자다가 3시에 일어나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끊기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 뭐 끝이 없는 길을 계속해서 네. 간다라는 그런.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포기하면 되거든요. 포기하면 되는데 이게 한번 알고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끊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수업 시간 빼놓고는 그냥 뭐 여기 자리에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자리가 없을 때는 여기서 안 되니까 커피숍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가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의 생각이다 보니까 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교수라는 직업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네. 뭐 이런 건 있는데 뭐 여기 학교에 뭐 경제적인 뭐 베네핏이나 이런 거는 있다.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거. 그래 어쩐지 교수님들이 약간 커피를 좀 자주 마시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일반 회사를 가면 한 3, 4천 원 주고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네.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싸게 먹는 거예요. 그런 베네핏. 네. 교수님이라서 뭔가 아니.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없고. 아. 그건 절대 없고 똑같이 돈을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3,000원, 4,000원 줘야 되는 그쵸, 커피를 그쵸. 학교 안에서는 1,500원, 2,000원에 마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또 물론 이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한테 일일이 뭐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러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그 커뮤니티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다 잘 알고 계신 그 커뮤니티인데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진행하는 그 강의평이 있긴 하지만 소통이니까. 저희가 소통의 의미에서 어떤 그 에브리타임에 올라와 있는 강의평 중에서 그 미디어 교육 이론 강의는 교수님께서도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들어봐서 알지만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도 좀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야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강의평에도 좀 그런 그 학생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아직 이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1학번 혹은 뭐 또 내년에 그 저희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또 신입생들 이런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그 미디어 교육 이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소통의 의미로다가 미디어 교육 이론 저는 미디어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전달 교수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충분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그러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기술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소개하는 데 치중을 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외부 교육 전문가께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 좀 부족했던 것도 저도 그거는 그쵸.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참고할 만한 책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지 않거든요. 기술은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번 내년 1학기인가요? 내년 1학기에 또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눠서 한다던가 아니면 각각의 그 미디어 장르를 구분해서 한다던가 등등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그거 준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또 강사님하고 같이 그 뭐죠? 코어워크 같이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강사분도 근데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그 뭐냐 그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면이 되면 조금 더 스토리 형식으로 해서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퀴즈를 또 하나 낼 건데 네. 저희가 교퀴즈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하고 싶으시면 예스라고 하시고 하고 싶으시면 네 예스라고 해주시면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네 노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할까요? 교퀴즈. 예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문제를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이 PR 또 이런 쪽을 저희 수업에 또 많이 네. 말씀하시고 종사하셨으니까 저희 또 이곳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PR의 또 한 부분인 이제 홍보팀 또 저희 그 대학 본관에 위치해 있는데 그 홍보팀의 이제 사무실 위치가 과연 1층부터 8층 중에 몇 층에 있을지 교수님이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1층부터 8층까지 모르시면은 왠지 PR 팀은 2층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교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또 이제 위치가 또 있었을 테니까 이쯤이지 않을까 해서 1층부터 8층까지 네 PR 담당하는 대학 본관의 이제 홍보팀이 몇 층에 있을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3층? 3층? 자 3층이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정답은 4층입니다. 이제 3층에는 이제 그 진로 관련된 이제 그 홍보팀이 따로 저희 그 홍보팀 2개가 있는데 그 홍보팀이 3층에 있고 4층에는 이제 그냥 이제 저희 대학 홍보팀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층만 올라가서 좋아서 네 이렇게 해서 그 방금 딱 든 이제 생각인데 혹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어떤 동의대학교의 어떤 PR 홍보팀이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잘하고 있는지 동의대학교 PR 팀이 좀 교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냥 한 B- 정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또 학점을 또 이렇게 아니 이게 뭐냐면 그냥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다. 그냥 하고는 있다라는 그 정도.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살려면 밥 먹는 거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다 한다. 남이 하는 건 다 하고 남들 하는 것만큼 한다.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저는 학점을 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학생들 공부할 것 같습니다. 학점을 주는 기준이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저번 학기에는 좀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안 줬거든요. 잘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는 그 예를 들면 A 상대 평가라서 다 잘하면 다 주고 싶은데 그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를 10명을 줘야 된다. 그런데 A 한 8명까지는 A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B 플러스가 있어요. 근데 B 플러스를 받는 친구가 A를 받는 친구랑 차이가 너무 크면 전 이 친구 바로 뭐 9등이라고 해서 A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서 뭐 10등인데 저는 A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그 오해 있는 친구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약간 그 상대 평가라기보다는 절대 평가.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최대한 10명이 넘으면 10명이 넘으면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좀 힘들거든요. 이 친구 A 줘야 되는데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코로나 때 느낀 건데 이게 A하고 B에서 좀 남는다고 해서 채워서 올려주진 않거든요. 저는.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짜다 이렇게 느껴지고 B하고 C도 마찬가지예요. C하고 D도 마찬가지고 저는 F는 없어요.
출석만 다 되면 줍니다. 어. 전 출석만 다 되면 왜냐면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지가 있었다는 건데 예. 뭐 시험 답안지 못 적었다고 해서 F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그 와서 저는 시험 가장 중요한 건 잘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잘 듣고 제가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학기 동안 얘기한 것 중에서 거기서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머리에 박힌 게 있다면 그냥 거기서 난 학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머리에 띵 맞은 것처럼 뭔가 인생이 바뀔 만한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이걸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거 안 돼도 근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수업을 들었고 거기다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선정을 하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거 거의 절대평가식으로 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90점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A를 안 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딱 봐서 이게 중간에 이게 이럴 때가 있어요. 큰 간격이 나올 때. 그럴 때면 비워버리는. 네, 중간에 점수가 딱 해보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9등과 10등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점 차이가 나면 그거는 10등을 A를 주지도 않아요. 10점이면 그건 5점 이상 나면 안 줘요 사실은. 10점이면 중간고사 비율이 한 30%라고 따지면 네, 그렇죠. 중간고사 문제를 한 10문제라고 따지면 한 5문제, 그렇죠. 6문제 이렇게 틀려버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면은 예. 저도 문제는 없어요 사실. 예. 그렇죠. 저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교육이라는 게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이만큼 뭐냐면 내가 안 했는데 받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200만 원을 받아도 좋아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직함. 네, 내가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스스로가. 예. 그걸 당연하게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뭐 성적을 주고 뭐 이것도 성적을 주고 뭐 의의를 제기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 것도 교육이고 예. 그 과에서 무슨 그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학생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교수님께서 하는 방식이나 혹은 뭐 정말로 그냥 상대 평가로 해서 쭉 줄 세워서 이제 뭐 등급을 매기시는 교수님이나 사실 어떤 식으로 가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방식대로 가면 좀 학점이 낮은 학생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아니라 쭉 줄 세워서 그냥 점수 상관없이 딱 이제 그 상대 평가로만. 근데 그게 작년에 코로나라서 그랬는데 작년에만 그랬고 그 전에는 너무 잘합니다. 다 좋았어요. 작년에 한 해서만.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말 예. 작년 2학기 올해 1학기 그러니까 제 수업 하면은 막 줄 서는 학생이 많았는데 이번 학기는 없었어. 네. 바로 소문이 바로 소문이 난 거야. 네. 그래서 이번 학기 잘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흔들리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내 수업을 안 듣는다. 근데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학점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수업이 별로라서 그런가. 예. 그렇죠. 근데 학점 때문이라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안 해도 되고요. 수업 때문이라면 제가 열심히 그렇게 쿨하시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썸네일로 나가지 않을까. 학점 필요하지 않다면 학점 중요치 않게 여기요. 이게 이제 좀 짓궂게 얘기하자면 언론이 네 언론 그런 거죠. 근데 학점 중요한 거 아는데요. 예. 학점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 학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많이 찾아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더 숲을 보는. 저 같은 경우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딱 성적을 3.5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100%를 공부하면 A뿔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 시간 중에서 70에서 80에만 학교에 쓰고요. 예. 나머지 20, 30은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취미 생활이라던가.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아르바이트가 뭐 카페 이런 건 안 해봤고요. 예. 그냥 일용직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일부러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예. 사회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네, 그런 거, 뭐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안 되는 거 한다고 맨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점도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 누가 나를 기록으로 판단한다면 저는 오케이 됐어요. 나도 안 가. 이거예요. 예. 당신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난 당신과 같이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예. 만약에 나의 기록을 보고 넌 여기 4.0 맞은 애고 너는 3.5를 맞았는데 난 4.0 맞은 애 쓸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는 맞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중요한 건 내 안에 뭔가 쌓여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누가 필요하지 않으면 들춰보지도 않는 그 서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냥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 많았어요. 제 주변에.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데 학교는 잘 안 가는 것 같고. 학교 가면 그 옆에 친구는 토익 책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면 신문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있어서 너는 토익 점수 저는 없었어요. 토익 점수가 4학년 1학기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내가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시험만 계속 봤지. 4달 5달 동안. 근데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높은 점수는 아니고 뭐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4학년 2학기 때까지 학점 꽉꽉 채워서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1학년 때는 그런 거 듣잖아요. 어디 뭐 신문 방송학 개론 그러니까 전공 막 듣다가 하다 보니까 3학년 되니까 전공 다 들은 거야. 그 정도면 진짜 꽉 채워서. 네. 근데 4학년 그건 안 가도 되잖아요. 예. 그냥 등록해놓고 뭐 3학점짜리 몇 개 걸어놓고 그냥 학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20 꽉 채웠거든요. 4학년까지. 네. 뭐 했냐면 경제학개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개론 예. 이런 거 다 설득 심리 뭐 이런 것도 이제 교양이나 그런 그 각과의 개론 과목들을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도서관 가고 막 그러면 이제 옆에 친구들은 기사 취업 관련 하고 있는데 저는 조선을 다 봤네. 한겨레 신문 가서 이렇게 보고. 저는 그렇게 하다가 약속 시간 대외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 활동 이런 거 하면 나가서 또 그것도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또 우리 집 부자냐고. 그쵸. 그런 말 좀. 네.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예.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진짜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고 근데 뭐 이렇게 여유가 있냐는 거죠. 보고 나도 속은 타들어가. 여유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뭐든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고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걸 이제 뭐 학생들마다 뭐 생각이 다르니까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심한 경쟁은 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내가 안이 튼튼하면 내가 안이 꽉 차 있으면 이게
그냥 있잖아요. 그 따뜻한 옷을 입으면 아무리 추운 데 가도 따뜻한 것처럼 예. 내가 내실이 막 받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안 맞는데 같이 예.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은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예.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네.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워. 이게 유행한데 이게 이거대 자꾸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지나가 아무것도 없거든. 약간 자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찾게 만들어라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 20대 그렇게 보내면 30대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똥 철학이고 아직도 그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근데 저도 흔들리는 건 있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사는 게 예. 괴로운데 근데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준비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그 퀴즈에 관련해서 저희가 상장도 이렇게 저희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아 인터뷰 저기 뭐냐 사실 저희가 원래 출연료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너무 정확하신 게 이렇게 신문 방송학과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수익을 저희가 농담한 거예요. 저희가 상을 준비했는데 상장 이름이 좀 들으시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가장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한 교수님에게 걸맞는 상장입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한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 이제 그 수업을 듣는 이제 저희도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그 입장을 최대한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소통의 대상이라고 해서 신문방송학과 김천수 교수님 본 교수는 신문방송학과와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며 존경을 표하며 이번 프로그램 출연에 또 감사를 드리고 본 인터뷰 이후에 더욱 학생들과의 공중관계 괄호 열고 PR 괄호 닫고에 힘쓰시며 학생들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 독립미디어 교키즈드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장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짜 다 마무리가 됐고 교수님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도 하셨고 또 다 하시고 싶은 말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컷 따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잠깐 준비하셔서 뭐 짧게나마 아니면 길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는 거. 네, 그냥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갓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정답만 맞추려고 살아왔을 거예요, 아마. 그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 평가되고 이게 그런 삶을 다 살았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고 대학을 나서 이제 아직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에는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답이에요. 자신을 갖고 남의 평가에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갖춰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나한테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포텐이 터질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만 가꾸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한번 찾아와도 괜찮아요. 한번 제가 깨줄게요. 예. 자,